그렇게 하기는 어려워요. 자, 그 다음 이거 볼게요. 현재잖아요. 미래. 이거를 갖다가 이제 아까 인타임 맥락에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것저것 다 합쳐서 그냥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현재고 과거 미래인데 보통 우리가 과거를 기억할 수 있는 한계가 되게 5, 6세예요. 보통 그래요. 근데 가끔은 이제 서너 살 때 기억난다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드물게 한두 살 때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요. 더 드물게 뱃속의 일이 기억난다는 사람도 정말로 천분의 1 정도는 있어요. 그래도 이제 여기까지거든. 보통은 이제 과거 중에도 이제 뭐 요 정도 말하자면. 근데 우리가 양자역학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이 혈통으로 가면 조상으로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최면을 하고 등등 했을 때 조상에게서 오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찾아내는 거예요. 몇 대조 조상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당연히 전생도 이제 가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또는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건 대충 요거라니까. 그러니까 프로이드도 5, 6세를 보통 기준으로 잡는단 말입니다. 그 전에는 기억도 잘 안 나고, 그렇지만 그때 성장 과정과 환경이 평생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요거거든. 근데 최면을 하니까, 그러면 여기까지도 가고, 근데 태뇌까지 간단 말입니다. 태아 시절에. 그리고 전생줄이 있고, 혈통 DNA 줄이 있는, 이거는 최면 아니면 갈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근데 오늘 이제 이 시간선 이걸로도 가진단 말이에요. 근데 보시면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현재 내가 어떤 게 불안이다. 예를 들어서 불안이다. 우울이다. 또는 공포다. 또는 뭐 등등 있을 수 있다. 심지어 알레르기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뭔가 처음으로 시작됐던 과거의 첫 번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여기서는 first event라 그래요. first event라 그래요. 이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있었을 거라 이거죠. 여기서부터 딴 이 중에서 생각나는 거 일부일 수 있어요. 요거는 생각나요. 나머지 생각 안 나. 그러니까 무의식에 묻혀 있죠. 무의식에 묻혀 있는 이런 것들의 덩어리가 지금의 나한테 올라오는 거예요. 1살 때 불안했던 거, 2살 때 불안했던 거, 3살 때 불안했던, 4살 때 예를 들어서 하는 요것들이 지금 내가 50살이 되고 30살이 되었는데 불안으로 지금도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불안할까 생각해보면 이유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모르겠다, 막연하다, 그냥 그렇다 이러는데 따지고 보면은 뭔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최초 사건이라고 하는 이게 우리는 보통 되게 이 연재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최면으로 들어가거나 시간선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쭉 갈 수도 있고, 요게 끝이 아니에요. 그냥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게 쭉 가는 거예요. 이것도 요게 끝이 아니라고요. 쭉 가는 거예요. 그러면 10대조 할아버지, 20대조 할머니, 그것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그 할머니, 그 할아버지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20대조 할아버지가 불안했던 그 경험에 그것에 대한 기억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거는 전생이죠. 500년 전의 전생에 내가 경험했던 그 경험에 의한 불안이 지금도 온다. 1000년 전에, 10,000년 전에, 10만 년 전에, 100만 년 전에 어떤 상황에서 내가 겪었던 불안의 흔적이 내 무의식 속에서 지금이 온다.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시간선을 타고 뿅! 타임머신이죠. 이 시간을 타고 뿅! 하면 한순간에 이게 가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이게 가지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Amazing! 한순간에 뿅! 가는 이 경험을 해보시겠습니까? 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가는 거는 좋아. 가서 어떻게 하자 말이냐. 이제 그것도 방법이 있죠. 그거에 이제, 그걸 실제로 하는 그 원리가 이제 시간선 치료의 원리라는 거예요. 시간선 치료의 원리인데 간단하게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현재고, 과거, 미래입니다. 자, 여기 이제, 이게 뭐 10년 전일 수도 있고, 그죠? 5살 때일 수도 있고, 엄마 뱃속일 수도 있고, 아니면 500년 전 전생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건 몰라. 어느 정도 간격이 있고 인터벌이 있는지. 어쨌든,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어. 어떤 일이 있었어. 나는 여기서 어떤 일을 경험했어. 그게 이제 사건인 거예요. 1, 2, 3, 4죠. 이런 뭡니까? 현재고, 이런 그 사건보다 직후의 상공이에요. 이거는 직상공.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타고, 공중이거든, 여기는. 공중에서 비행기를 타고, 지금 내가 방금 출발한 공항을 만약에 내려다볼 때 있다면 그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실제로는 비행기는 또 계속 가버리기 때문에 점점 멀어지지만 가정을 해서 비행기가 공중에 서 있을 수 있다면 그래서 저 밑에 보면 공항이 조만하게 보이겠죠.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사는 집에 아파트 집에 근데 그 상공에서 비행기를 타고 저 밑에 내려보면은 우리 집이 조만하게 보이고 그 안에 우리 가족들이 보일까? 뭐 어떤 그런 개념으로. 대충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할 때는 그보다 더 높이 올라가요. 실제 할 때는 이제 비행기 높이 10배로 올라가라 그럴 거예요. 그 밑을 어떻게 보일까? 남산이 어떻게 보일까? 서울이 어떻게 보일까? 나중에 비행기 높이 100배로 올라가자 할 거예요. 그럼 한반도가 어떻게 보일까? 뭐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한반도가 어떻게 보일까라는 걸 논하는데 내가 그때 교통사고 나서 죽을 뻔해가 그때 내가 트라우마 때문에 그 후로 내가 차를 안 탄다라는 그 문제, 그 사건 현장이 어떻게 보이겠냐고. 헬기를 타고 오는데 서울 시내에서 얼마 전에 교통사고 나가 몇 명 죽었던 그 현장을 보면은 끔찍하다 하고 어느 정도는 파악되겠죠. 근데 헬기 정도가 아니고 비행기 높이 10배, 100배, 1000배 올라가서 그 장면을 내려다 볼 때 그 끔찍한 그 장면이 어떻게 보일까요? 안 보여. 아까 그랬잖아요. 안 보여. 안 보인다 그게 없냐? 있지만 안 보여. 맞죠? 안 보이지만 있었잖아. 원래 흔적이. 있단 말이야. 그러나 내 눈에 안 보여. 내 눈에 안 보이면 없는 거지. 왜? 물질이 없으니까. 하나라도 없어지면 무너진다 했잖아. 그 실제라는 게. 그 물질이 내 눈에 안 보이니까 물질이 안 보이면 없는 거야. 뭔지 알리리라 그랬네? 나와보세요. 지금 우리 센터 너무 깨끗하게 자, 저 뒤에 우리 원장님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센터 원장님이신데 오늘 왜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가 뭔지 진짜 안 보이네. 깨끗해서. 네. 그렇지만 잘 보면 여기 문제 있네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 많지는 않지만 보이잖아요. 하나도 안 보여요. 네. 들어가 있어. 네. 그러니까 이제 봅시다. 그 창문으로 빛이 쫙 들어올 때 먼지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오케이. 요거에서 그 효과가 나올 줄 생각했는데 그건 안 나오네. 그러니까 창문에서 빛이 쫙 들어오는데 자, 여기서 숨 쉬라면 숨 쉴 수 있어요, 없어요? 빛 쫙 도는데 먼지들이 쫙 있어. 여기서 숨 쉬라면 숨 쉴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하세요. 상상으로. 이미 무의식에서는 인식을 한다니까. 먼지 많은 데 가면은 자동으로 나오잖아. 자동 나오기 전에 내 눈에 인식이 되기 때문에 슉 해서 자동으로 나온다고. 눈 감고 가면 어떻게 될까? 눈 감고 가면은. 생판 처음 가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지저분해. 먼지가 많아. 물론 냄새는 날 거다. 그지? 근데 깨끗하다 칩시다. 깨끗한데 좀 먼지가 있어. 냄새 없어. 그럴 때 눈 감고 간다면 어떨까요? 꽃가루 알레르기 있는 사람이 조화를 보면 어떨까요? 조화. 가짜. 그럼 그거하고 이제 비유가 같아지는데. 꽃가루 알레르기 사람은 꽃을 보면 바로 이게 나오거든요. 근데 조화가 있어. 정말 정교하게 만든 조화예요. 이걸 보고 콧물 흘릴까 안 흘릴까? 흘린다. 조선으로 흘린다. 또 안 흘린다. 인식을 하면 안 흘리지. 흘려요. 흘린다고. 조화를 보고도 흘린다고. 왜 흘릴까요?
진짜인 줄 알기 때문에 그래. 나중에 좋아하는 줄 아는 그 순간 멈춰져요. 아까 사실은 진흙 밟았는데 이 짓을 왜 해요? 냄새가 느껴져. 똥이라고 느끼거든. 보거든. 그러니까 내가 인식한다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먼지가 이렇게 쭉 들어오는 게 눈에 보이면은 숨을 못 쉬어요, 일반적으로. 그 이해할 수 있죠? 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보통 그 멀쩡한 사람도 찝찝해요. 그런데 여기서 왜 편하게 쉬어요? 여기는 괜찮아. 여기만 가면 그래. 아, 이 방에 모든 먼지가 여기에만 모여있구나. 왜 안 웃어요? 아, 이 방에 모든 먼지가 여기에만 모여있구나. 그래서 누구는 숨을 못 쉬지만 나머지에서는 마음껏 숨을 쉬던데 이 논리거든. 그래 안 그래요? 그것도 실제로 그러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면은 괜찮다 이 말입니다. 보는 게 문제야. 근데 물론 안 보여도 이제 냄새가 묻어 있어서 이제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봄 같은 경우는 꽃가루 내 눈에 안 보이지만 이미 봄에 냄새가 있기 때문에 그거 연상해갖고 생길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먼지는 눈에 보이는 거고 꽃가루 알레르기는 냄새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떠다니는 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럼 바로 오는 거예요. 요게 나에게 실제로 작용한다면 실제를 만드는 걸로 작용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눈 감아버리면 나는 괜찮아지는 거예요. 귀를 막아버리면 괜찮아지는 거야. 근데 우리가 오감이 다 열려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높은 데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올라가서 보는데 밑에는 끔찍해. 전쟁도 일어나고 뭐 폭탄도 터지고 그렇지만 하니까 저 밑에 전쟁이 일어난대. 그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서 저 밑에서 뭐 별의별 짓이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도 죽어나가고 있는데 안 됐네. 안 됐네. 안타깝네. 나는 뭐야? 괜찮죠? 나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이 다가오는 거야. 이거는 뭐냐면은 이 일이 생기기 전에 과거에서 이걸 내려다보는 거고. 4번은 뭐냐면 그 현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실습해 볼 거거든요. 오늘 2사람 정도가 앞에 나와서 모델이 될 거예요. 시범, 시연을 보일 거예요. 과연 어떻게 될지. 미리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다시 갈게요. 이 과거가 전생의 과거일 수도 있어요. 혈통의 과거일 수도 있어요. 아까 혈통의. 아니면 5살 때일 수도 있고, 작년일 수도 있고. 오케이? 그러면 이제 그때로 가서 그것을 비행기 상공 높은 데서 얘가 안 보이는 공간까지 올라가서 내려볼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공간이 내 시야에서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랬죠. 시간과 공간이잖아요. 공간 하나에 다리가 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벌써 이거는 의미 상실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시간의 다리를 부러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과 공간이랑 2개 다리가 부러졌으니까 여기서 시간과 공간에 2다리 부러뜨리면 얘는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논리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해결하고 싶은 부정적 정서, 불안, 우울, 죄책감, 외로움, 분노와 같은 거 문제가 있느냐 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아까 알레르기라고 그랬나요? 알레르기 만약 그걸 이해를 한다면 내 알레르기를 주제로 해서 사실은 여기서 알레르기만으로 하기보다 좀 더 개인 상담을 해갖고 이 알레르기에 개입된 부정적 정서가 뭔지를 알고 하면 좋은데 되게 알레르기는 불안과 관련돼요. 본인은 인식 못해요. 내 무의식에서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불안과 관련돼서 생각해봐도 하나의 방법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알레르기라고 한다면 내 알레르기는 어떤 불안이 관련돼 있을까? 나는 그 불안의 뿌리를 찾아간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게 뭐 엄마 뱃속의 경험이라도 괜찮아요. 내 무의식은 그쪽으로 이끌고 갈 거니까. 내가 뭐 누굴 어떻게 알아 하지 말고 그건 우리의 이성이고 그건 우리의 논리고 우리 무의식은 알아서 그냥 엄마 뱃속에 어떤 상황으로 예를 들어서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그게 잘 되는 사람은 정말 기적처럼 잘 될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모르겠다 이런 사람 분명히 나올 테고.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하나를 정해주세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2가지로 보면 되는데 하나는 네거티브 이모션의 부정적 정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리미팅 빌리프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건 뭐냐면 빌리프, 신념이잖아요. 나를 가로막는, 나를 제약하는, 나를 묶어두는 신념. 나를 발전하지 못하게 성공하고 싶은 나를 못 나가게 막아두는 나의 생각, 신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서 나는 뭘 해도 안 돼.
왜 그렇지? 라는 생각을 평소에 한다면 나는 뭘 해도 안 돼라는 제한적 신념. 이게 어디서 왔을까? 또 어떤 제한, 나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나는 부자가 되기는 걸렸어. 내 팔자에는 돈복이 없대. 오케이. 나는 왜 스스로 돈복이 없다고 생각할까? 이건 또 어디서 왔을까? 이렇게 가보는 거야. 이 설명을 여러분 이제 정해지면 좋은데, 저는 아직 그 설명 들어도 저는 해당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좋아요. 만약에 열등감이 있다면, 열등감이 좀 그냥 있어서 안 되고, 이게 내한테 문제가 된다, 랄 정도로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열등감 크고 작고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도 열등감이 따지고 보면 있긴 있겠죠. 열등감이 오히려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더 노력하게 만드는 거 되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그 열등감 때문에 내가 힘들고 괴롭다, 이럴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있다면, 그럼 열등감 뿌리가 어디서 왔을까? 이게 어디서 왔을까? 뿌리는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또, 몸이 아파. 몸이 아픈데 그냥 다리가 부러져서 아픈 거하고 달라요. 그냥 스트레스성, 심인성이라 그러죠. 나의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자꾸 이제 두통이 자꾸 오고, 심리적 요인 때문에 잠이 안 오고, 잠을 못 자고, 이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심리적 요인 때문에 자꾸 배가 아프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 육체적 어떤 통증이나 고통이나 증상 이런 것도 이제 해당이 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맥락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리고 이걸 찾아가는 생각을 해보자. 잠시 후에 이제 실습할 거니까요. 원래 이런 걸 최면이나 NLP를 공부하고 해본 사람들은 금방 알아듣고 금방 이대로 쉬운데, 생판 처음 분들은 좀 막연하고 그런다고 되겠나 싶은 자꾸 이제 의심도 일어나고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데 이 속에 최면과 NLP의 원리가 다 숨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최면과 NLP 특강이라 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최면과 NLP를 몰랐더라도 이런 특강을 들으면서 나도 최면 배워봐야겠다, 나도 NLP 배워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 수 있다는 거죠.